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이제 오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하면요, 4월 위기설이 좀 얼마 전부터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4.15 김일성의 생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연초부터 이번에 도발을 강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 나왔는데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동향과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 내 동향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박범계가 말이죠. 요새 이제 좌충우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하는 거, 이거에 제동을 걸려다가 일단은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지검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의 운명과 관련된 초읽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최근에 서욱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우리가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지난 1일 날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이 이제 4월 3일이잖아요. 이틀 만에 북한의 노골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여정이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박전천, 아주 이 북한 군 두 번째로 서열이 센 사람이죠. 당 비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심각한 위협에 우리 대한민국 직면할 것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서욱은 미친놈이고 쓰레기고 대결광이다. 이렇게 거친 표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여정 하면은 전에 우리 연락사무소 그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무자비한 폭발을 한 사람이 바로 김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조차도 막말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욱 정도에 대해서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지극히 어떻게 보면요, 평범한 것일 수 있어요.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김여정의 이 막말, 이거 지켜봐야 되겠고요. 필요할 경우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반드시 거기에 대응한 입장을 내놔야 되겠고, 특히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라든가 인수위도 필요한 이 대응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은요. 지금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청와대에서 반드시 입장을 내야 되는데 청와대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설령 청와대가 최소한의 입장을 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 한 번도 안 할 것이다. 그냥 기록용으로 하나만 한 얘기 정도밖에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이거는 서욱 국방장관한테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국방부는요, 대변인 차원의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지금 이게 오전 7시에 나왔는데 지금이 이제 오후 2시 다 돼가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몇 시가 지났습니까? 한 6시간 이상이 지났는데도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방부에서도. 이런 거는요, 그냥 1시간 이내에 바로 때려야 돼요. 크든 강하든 강하지 않든.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5월 9일까지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참 가엾은, 이런 안타까운 정권이 되지 않나.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요, 측은하기도 하고, 참 이런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에 비록 5년이지만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서욱 장관이 선제 타격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뒤로 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우리 한국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건데, 이 김여정이가 직접 담화를 낸 거는요, 작년 9월 25일 이후 이번이 반년 만에 처음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9일 당선한 이후에 이 정도의 반박 입장을 낸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중앙통신 낸 담화를 보면요, 지난 1일 날 남조선 국방장관은 선제타격 막말을 내뱉으면서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우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임에 따라.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 메시지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서장관에 대해서는요,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하라.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예.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여정이가 본인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거는 김정은이의 메시지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우려, 그 다음에 미친놈 쓰레기와 같은 아주 이 막말, 퍼붓는. 그래서 김여정이의 기존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난 담화다. 예, 그런 점에서요. 김여정이가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 쪽에도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낸 이후에 바로 폭발을 했어요. 실제로.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4.15 김일성 생일 때 반드시 실제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거의 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정청 단비서장 중앙군사위의 부위원장인데요. 우리 군 괴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 남조선 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 집중할 것이다. 지금 조선반도는 정전 상태에 있고 남조선 군부는 대결적 망동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지 말아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요, 서욱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1일 날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그리고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개편식을 가졌어요. 본래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갖다가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군에 있는 미사일 방어사령부, 방어부대인 방공유도탄 사령부를 미사일 방어사령부로 각각 이름을 격상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군시를 통해서 특히 미사일 발사 지형과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CBM 시험 발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핵실험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러한 얘기는 결국 뭐냐? 박근혜 정부 때요, 이 삼축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이 삼축 체계,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발사 원전과 지원 시설의 정밀 타격, 이거는요, 이 MB 때의 국방장관이 말하자면 이미 표명한 바 있고,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강행하기 위해서 이 삼축 체계, 이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 방향으로, 방침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축체계 관련 용어가 북한을 자극한다. 그래서요,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용어 자체를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울 정도인데요. 용어 자체도 무서워서 제대로 못 쓰고 이거를 전부 순화시키는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협적 경고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핵실험과 관련돼서는요, 지금 북한의 상업 위성들, 그리고 미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정찰 자산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핵실험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 CNN을 비롯해서 미국의 언론에서도요, 아주 본격적으로 이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CNN 방송도 지난달 31일 날 5명의 당국자를 이용해서 북한이 최근에 이 풍계리 실험장을 다시 복구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관계자들도 이 폭스 뉴스를 통해서 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미 첩보 위성을 통해서 포착했다. 이렇게 미국 정보 당국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있죠. 미국의 국가정보 DNI, 여기에서도 지난 8일 날 2022년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ICBM 실험을 체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지난달 8일 날 이런 평가 보고서를 내놨는데 실제로 지난달 24일 날 ICBM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미 정보 당국, 미 언론에서도요, 전반적으로 북한의 이런 추가적인 도발은 거의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는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비해서 전략 폭격기 비행, 전함 항에서부터 훈련과 군사에서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대응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이 문제 대응을 위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의적이며 결정이 나면 한일도 같이 무력 시위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대강으로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날 미국은요, 이 항공모함 에이브라임 링컨 함을 서해로 보내가지고요, 여기에서 F-35C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이제 군사적인 대응 마다치 않고, 지금까지는요, 주로 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 이 대화의 방점이 찍힌 것처럼 입장을 밝혀오면서도 이 제재에 대해서는요, 강력히 계속하고 있어요, 제재를. 그런데 이제는 경제적인 제재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 대화 촉구는 이제 뒤로 조금 후순위로 밀어놓고 전면에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엄중한 뭐라고 그럴까요? 무력 시위를 할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요, 우리 한반도 주변에 핵 항모를 뭐라고 그럴까요? 출격시켜서 무력 시위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핵 항모까지도 동원을 해서 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동향도 보더라도요, 미국의 CSIS,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든가, 또 이 미 정보기관, 또 그다음에 38로스 이런 데서도요, 일제히 북한은 이 추가적인 핵실험도 가능하고 또 ICBM, SLBM의 발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경고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이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강으로 나가는데요, 특히 미국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권과 다른 이 대북 정책을 윤석열 당선인은 계속해서 표명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강대강으로 밀고 나가면서 김정은의 벼랑 끝 전략, 이거를 상쇄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당선인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공조가 이제 내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동훈 사건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이러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의 이 피의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박범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지금 배제돼 있어요. 2020년도에 이 민원연이 고발해가지고 채널A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검언유착이 아니라요, 이 권언유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 비판해 왔는데, 이거가 이제 김호수한테 수사지휘권을 줘가지고 한동훈이 무혐의 처분하면 안 된다, 반드시 말하자면 기소를 하라, 이런 압박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키기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려다가 내부 검찰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서, 그리고 또 이 언론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서 결정적으로 딱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 복원 이 조치를 취소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검찰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1번째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이정수한테, 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수사팀에서요, 이거를 이제 반려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선혁 부장검사입니다. 형사 일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비판 여론이 계속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반려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면서 말이죠. 공식적으로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업무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4월 1일 지시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이정수 지검장이 수사팀한테 공식 보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왜냐면 이제 박범계가 이거를 이제 피의자 혐의를 씌우려고 작전을 하다가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맨 먼저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탄로가 나니까, 들켜버리니까, 들통이 나니까 취소를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는 안 하겠다 이 말은 안 했어요.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시민단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법세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우리 우파 시민단체에서 2일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박범계 장관하고요, 이정수 중앙지검장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고발 이유는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직권남용,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특정 사건의 처분을 방해하기 위해 결재를 미루고 시간 끌기를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국으로 하여금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래서 박 장관과 이정수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으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실상 정치공작에 가까운 채널A 사건을 3년 동안 수사한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11차례 무혐의 판단을 했고 최근에도 무혐의로 보고를 했다. 이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 결재를 미루고 박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호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한 검사장을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 있도록 해서 고통을 주겠다는 식의 정치 보복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이 말이죠, 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하다가 이제 관뒀는데, 그때 이 핑계는 뭐라고 됐느냐면, 추미애가 2번에 걸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가지고 전체 사건에서 원상 회복을 시키려고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진위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오해의 우려가 있어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낸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치우침이 없도록 처리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초읽기에 이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범계는요, 한시라도 우리가 그냥 놓아둘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언론에서요, 취재 보도가 계속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민당사 앞에서요, 쫄지마, 검수한박 완수하라, 이러한 이 입장, 그러니까 이 검수한박 하라는 것은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시민단체 밭가리 운동본부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특검 요구 집회를 열고요, 검찰개혁 완수하자, 쫄지마 더민주, 이런 내용이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이 민주당 앞에서 시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시민들의 임무이자 완수다, 그리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이런 구호도 외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데 검찰은 국민이 뽑느냐,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나는 20대 개딸이다 한 여성은요, 민주당 의원들이 좋은 민생 법안을 많이 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 개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이 아니라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위 참여자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태극기도 흔들고 또 북을 치기도 하고 어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집회 참가자 중에는요, 애완견의 옷에다가 개혁법안 조속 처리라고 라고 적힌 종이를 옷핀으로 고정해 놓고 집회 현장을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집회 참여인원이 무려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나 되는 이 대형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집회는 지난달 18일 처음 열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민주당에서 이 검수한박 완수하라, 이러한 이 여론의 압박, 즉 좌파 시민단체들의 시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또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전옥현의 안보 정론 꼭 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